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499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499일. 내일이 1500일이네요. 그쵸? 오, 1500일. 네, 오늘도 노아버림이에요. 그쵸? 노아버림 220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쵸? 네. 읽어보기만 해도 사랑에 대해서는 읽어보기만 해도 그냥 에너지가 평온해지고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볼게요. 사랑의 상태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삶에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함에 감사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을 위해 삶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한다. 사랑이 있으니 만사가 나아진다. 계란 프라이가 잘 된다. 오리가 목숨을 건진다. 고양이가 밥을 먹는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개를 입양해 집에 데려온다. 주위의 모든 형태의 생명에게 사랑을 나눠준다. 고양이, 개, 다른 사람,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준다. 그렇다. 악당에게도 준다. 체포한 악당을 감시하는 일이 직업이라면 악당이 자기 삶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당신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어서 유감이지만 이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라고 얘기해 준다. 예외를 두지 않고 최대한 자애롭고 너그럽고자 노력한다. 그러니까 사랑의 상태에서는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 내가 일어났는데 찌뿌드둥하고 그래. 좀 기분이 안 좋아. 그럼 그거는 사랑의 상태가 아니라 에고가 고통 속에서 잠들고 무의식에 막 이렇게 있다가 이제 깨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상태에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하루 맞이하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감사한 느- 그냥 감사함이 그냥 속 안에서 드러나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죠? 그래서 사랑할수록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할수록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은 한이 없다. 사랑은 한이 없는 거야. 원통하고 불안, 막 완전히 억울하고 원통, 분통 막 이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한이 없다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겠죠.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계속 사랑은 사랑을 낳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게 공부할 수 있는 수업을 만났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사랑은 사랑을 낳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라고 권하는 것이다. 너무 외롭거나 혼자 있어서 막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라는 거죠. 아무도 없어. 그러면 들어갔을 때 집에 허전하잖아요. 그럴 때 아무래도 고양이나 개가 있으면 대화 상대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대박이가 있었거든요. 엄마 계실 때. 엄마 돌아가시니까 대박이가 우울증 걸리더라고요. 역으로. 강아지가 같이 엄마랑 같이 계속 있고 제가 소비자가 주셔가지고 네, 제가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엄마한테 이제 거절도 못하고 데리고 왔다가 대박이를 이제 키웠다가 그래, 한 10년 넘게 이제 있었어요. 있다가 이제 아파서 또 돌아가셨는데, 먼저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우울증 걸리더라고요, 애가. 그래서 서로 뭔가 이게 연동이 되는 강아지도 동물도 그게 있는 거예요. 자기를 챙겨주고 하던 사람이 사라졌을 때 또 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애완동물. 그래서 애완동물도 잘 키우긴 해야 돼요. 이게 애완동물이 서로 생명이기 때문에 잘 보살펴줘야 되고. 또 얘네들은 우리보다, 사람들보다 이제 생명이 더 짧잖아요. 짧았을 때, 이제 사라졌을 때, 돌아가셨을 때 또 우리가 또 허전해야 하는 마음도 있고, 하여튼 잘 선택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를 들어, 개는 주인의 가슴에 사랑을 가져와 사랑의 크기를 키운다. 사랑은 수명을 연장한다.
연구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개를 키우면 주인의 수명이 10년은 늘어난다. 개 한 마리를 돌보면 10년의 수명을 보탤 수 있는데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을 수명에 보태기 위해 사람들이 하는 기이한 운동법이며 식이요법 등을 생각해 보자. 음, 근데 사랑으로 잘 보살펴야 되죠. 방치하면 안 돼요. 동물도 데려다 놓고 방치하면 안 되고, 너무 과해서 탈이죠, 요즘. 너무 과해서. 그래서 사랑은 영양 물질로부터 복잡한 분자가 합성되어 생명체를 이루는 동화작용을 일으키는데 강력한 효과가 있다. 사랑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엔도르핀의 분비를 느린다. 개와 함께 살면 10년을 더 살 수 있는 이유는 애완견이 사랑 에너지의 방출을 촉진시키고 이 사랑 에너지가 생명을 치유하고 연장하기 때문이다. 근데 뭐 사고 잘 치는 강아지들도 있어요. 사랑만 있는 강아지가 아니라 저는 예전에 아이들이 어릴 때 강아지를 키우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릴 때 어, 개를 키웠거든요. 제 어릴 때. 큰 막, 셰퍼드인가요? 진돗개, 막 이런 개들, 큰 개도 막 앞에 앞마당에 개 집이 크게 있었어요. 그 안에 이렇게 있고 그랬던 게 있어서 개를 좋아하거든요. 고양이는 안 키워가지고, 고양이보다는 개를 더 좋아하는데, 그, 요새는 이제 집에서 그렇게, 그래서 키우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인터넷에 뭐 어떻게 해서 뭐 애들이 뭐 이렇게 하길래 어릴 때 이제 샀단 말이에요. 샀는데 뭔지도 모르고 검색해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비글이라는 걸 처음으로 산 게 비글인 거예요. 아이고 얘는 막 그냥 망아지 뛰듯이 난리를 치는데 못 키우게 스트레스요. 완전 막 아이고 막 쇼파 같은데 막 뛰어오르잖아요. 막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니까 정확한 지식도 없이 키웠다가 그냥 그 제 파트너한테 이제 마당 있는 집을 갖고 있는 파트너한테 보냈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 쬐끄만 강아지가 어릴 때 아기 때는 예쁜데 얘가 크면서 사고 치고 막 이러면 또 사고 쳤을 때의 어떤 그 에너지가 또 있기 때문에 잘 보고 잘 키워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키울 수 있어야지 서로의 어떤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랑 에너지는 여건만 적절하면 육체를 치유하는 힘이 있다. 여건만 적절하면 사랑 에너지는 육체까지도 치유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오는 것은 내 마음에서 불편함, 스트레스 때문에 내 몸을 아프게 하죠. 내가 그 생각 때문에 내 안에서 내가 이제 받는 거잖아요. 스트레스를. 그래서 육체가 몸이 아파지는 부분에 이제 치유하는 힘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제일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옆에서 계속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언제까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받기만 해서는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공부하는 이 시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렇죠? 그런 방법을 배운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또 정신적으로 긍정적 상태가 우세하므로 사랑이기 때문에 500대가 넘는 그 자체잖아요. 먹구름이 걷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상태가 그냥 우세하므로 육체적으로도 병이 저절로 낫는 경우가 많다. 우세하기 때문에 그냥 육체적으로 저절로 낫는다는 거죠.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저는 제일 호킨스 박사님 책을 읽었을 때 의식혁명인가 뒷부분에 보면은 호킨스 박사님께서 뉴욕에다가 정신과 병원을 차리셨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들어왔는데 부잣집의 아가씨가 정신과적인 어떤 질병 때문에 막 얼굴이 막 거품을 물고 얼굴이 돌아가고 막 이러는데 선생님을 딱 보는 순간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싹 멀쩡하게 일어나서 나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게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교회를 좀 다녔을 때는 교회에서 누가 어떻게 되는 그런 거는 안 믿었어요. 신기하게. 그런 건 안 믿었는데, 이상하게 호키스 박사, 이 부분이 뭘까?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일어났지? 그게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쳐다봤는데 그게 되지? 그게 어떻게 이렇게 자꾸 정신과적으로 이렇게 나올까? 근데 그런 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궁금했었는데, 그게 사랑이었다는 거. 그쵸? 완전 그 사랑이었다는 거. 사랑 안에서는 낫는다는 거. 육체적인 병까지도. 근데 누구에 의해서가 아닌 내 스스로가 치유력이 스스로 있는데, 그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치유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떤 병들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저절로 치유되고, 저절로 치유되고, 나머, 나머지 병들은, 아, 웃겨라. 갑자기 집에 있는 사람이 생각이 나서 웃기네요. 갑자기 어제 이제, 어제 바빴죠. 아침부터 대구로 돌아와서 또 이제 저희 며느리 병원에 이제 가야 되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일요일 날 간단 말이에요. 토요일 날 공부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울을 가고 일요일 날 병원비가 2배예요. 근데 병원비 2배라도 일요일 날 가라고 이제 하는데 병원도 갔다가 약속도 있고 어제 막 줌 미팅도 있고 뭐 되게 바빴거든요. 바쁘고 또 저녁에 딸이 뭘 또 이렇게 뭘 해줬으면 부탁을 하길래 그것도 하고 저녁 9시가 넘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듣 보니까 갑자기 가끔씩 그렇게 알레르기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저희 남편은 알레르기가 가끔씩 올라와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게 뭔가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사랑이 부족하다고 이제 외부에서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올라오는 알레르기가 있어요. 한 번씩 이게. 그래서 근데 이제 요새 한참 괜찮았는데 알레르기가 얼굴에 하고 올라와가지고 올라오면 아주 그 피부과 약이 뭐 되게 독한 거로 알고 있어요. 전 피부과 약을 먹어보질 않아가지고 근데 독하대요. 그 피부과 약이. 근데 그래서 약 먹었냐 이게 약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집에 있는 그 찌개가 있어서 같이 밥을 먹는데 다 괜찮은데 혼자만 그거 먹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러니까 믿음이 벌써 또 생기기도 했어요. 뭔가 뭘 먹으면 소세지라든지 이런 거, 뭐 부대찌개가 뭐가 있었거든요. 맛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소세지도 좋아하니까 맛있고. 근데 드시면서 소세지가 뭐 막 이러더니 이제 믿음도 그렇고 그 믿음이 뭔가 근데 괜찮을 때도 있거든요. 항상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약 먹었냐니까 약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먹고 좋아진 것 같은데 쫙 또 내려요. 쫙 빨갛게 막 엄청 올라와요. 불룩불룩불룩. 그런데 쫙 깔아놨는데 이게 생각이 나네요. 제가 밖에 막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뭔가 관심, 특별한 주의, 어떤 병들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저절로 치유되는 거. 그렇죠? 스스로 뭔가를 알아차리기도 하고, 주변에서 관심 주기도 하고, 스스로 자꾸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꾸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질문하고 또 해결하고, 내 안에서. 질문하고 내 안에서 또 해결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업을 하죠. 자꾸 네가 해주세요, 네가 해주세요. 그러면은 사업을 그런 사람들만 와요. 희한하죠. 그 에너지는 98%, 99% 에너지예요. 그리고 드러난 게 이게 물질이라서 나랑 똑같은 에너지 장에서 온단 말이에요. 나랑 똑같은 에너지 장에서.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꾸 공부하는 거죠. 이게 각성하고 놓아버리고. 그쵸? 그래서 나머지 병들은 의식 기법을 쓰면 되게 차도를 보인다. 의식 기법. 치료의 차도를 보이지 않고 지속되는 병은 치료의 차도를 보이지 않고 지속되는 병은 카르마에서 비롯하거나 상징성이 있거나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뭔가 차도가 보이지 않은 건 전 업에 꼭 이런 병을 갖고 경험을 하려고 왔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랑으로 뭔가 치유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치유됐을 때는 요번 생에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게 만들어낸 거죠. 내 스스로가 내 병을 만들어낸 거라서 그거를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어, 그 음식들, 식품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소금물이라든지 오일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구연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천해 주시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어, 먹으면 괜찮아지죠. 낫죠? 싹 낫죠. 이번에도 싹 낫죠. 한 3, 4개월 만에 나은 거 아닌가요? 췌장암이? 어유 대단한 거죠. 췌장암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요번 생에서 뭔가 스트레스로 인한 내 마음으로 해서 작동된 거는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요. 사랑 상태에서는 대체로 몸을 덜 의식하게 된다. 사랑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내 몸을 덜 의식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공부는 하면서 이해하고 이해하면서 점점 점점 그냥 발전해 가는 것 같아요. 세뇌가 되면서 좋은 건 세뇌가 돼야 돼요. 부정적인 세뇌가 되어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막 뭐라고 보다도 막 좀 단호하게 막 얘기를 했어요. 우리 며느리한테. 살이 너무 쪄 있는 거예요. 얼굴이 예쁘장하니 얼굴에 살이 잘 안 쪄가지고 이렇게만 볼 땐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제 병원 같이 갔다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듣고 있는지 깜빡 조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자세히 안 바쁘니까 저도 아침에 왔다 뭐 저녁에 들어갔다 자고 있을 때 있고 뭐 잠시는 볼 때는 있어도 자세하게 안 봤거든요. 그런데 뭐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얼굴이 이렇게 살이 안 찌는 거 얼굴에 그러니까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몇 킬로 도대체 늘었냐고 많이 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신을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봤죠. 어떤 게 정상이냐, 얼만큼 느는 게 정상이냐 제가 따라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4개월에 1kg. 그다음에 4개월에 1kg 정도 드는 거, 그다음에 5개월부터 2kg씩, 2kg씩, 2kg씩 이렇게 드는 게 정상적인 몸무게인데 벌써 이미 더 많이, 5개월, 이제 오늘부터 6개월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이미 더 너무 많이, 그럼 벌써 한 3kg, 원래 몸무게에서 3kg만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달라진 거. 근데 제가 그랬죠. 엄마가 아팠기 때문에 건강에 신경 많이 써야 된다. 엄마가 무의식에서 따라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무의식에서. 그래서 저도 제가 저의 무의식을 보는 게 아니라 일어난 상태에서 아, 무의식에서 이랬겠구나, 저랬겠구나, 이거 보는 거예요. 저도 친정 엄마, 아빠 다 고혈압 있으시고, 아빠는 당뇨까지 있으시고, 아빠가 드시는 그 입맛에 저도 되게 많이 닮았거든요. 아빠 입맛에. 그러다 보니까 단 것도 좋아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몸에서 신호가 와요. 나이가 이제 58이니까 신호가 오는 게 있어요. 손끝, 발끝, 머리에서 살짝 뭔가,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요새 식사 조절 좀 하고, 먹고 싶은 거 낮에 먹고, 이 소금물 먹고, 이렇게 또 좀 많이 먹었다 하면 이게 시간 조절하고, 뭔가 이거를 알려주신 대로, 이 소금물과 이게 오일은 요새 안 먹고 있는데, 구연산이 너무 좋더라고요. 구연산이 몸을 또 착 염증을 싹 없애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지금 현재에서는 무의식에서 엄마 아빠의 습관 패턴을 따라해서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예,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공부를 하니까 알아차리게 되고 자꾸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생에서 요번에 그 유전적인 거를 믿고 또 내 마음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기는 병은 치료가 가능한 거죠. 카르마에 의한 것은 꼭 나는 이 병을 꼭 경험하고 가야 돼 하는 그 전 업에 어떤 뭐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좀 이제 어 그냥 경험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픔에 대한 그 몸의 아픔을, 병을. 그래서 사랑하는 상태에서는 대체로 덜 의식한다 했잖아. 몸이라는 거를 내가 의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있으면 사랑 자체가 에너지잖아요. 그거보다 자꾸 몸을 의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이 아니라 아직 마음에서 벗어나질 않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나인 줄. 그쵸? 나인 줄. 그러면서 자꾸 에너지에 대한 집중, 에너지로 집중되어 가는 거. 네,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들어야 돼.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야. 본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본체가 에너지. 그래서 몸은 제 할 일을 하면서 알아서 스스로를 돌보는 듯하다. 더 이상 자신을 몸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순전히 육체적으로 건강 문제를 다루는 것에는 흥미를 잃게 된다. 특별한 이유로 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몸에 대한 자각이 완전히 사라질 때도 있다. 완전히 사라질 때도 있다, 자각이. 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집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죠. 몸에 대한 자각이 완전히 사라질 때도 있다. 몸에 대한 자각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몸에 주의를 안 보내는 거죠. 아픈 곳에 주의를 보내지 않은 거야. 주의를 보내면 그게 커지잖아요. 저는 그냥 뭐 간단하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했네? 딴 때보다 그러는 순간 뭔가 혓바늘이 탁 돋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고 지나쳐 버리잖아요. 혓바늘이 돋았어. 그럼 왜 이렇게 돋았지? 그 보면 제가 이제, 일을 갑자기 너무 많이 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들을 때는 혓바늘이 싹 돋아요. 그러면,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냥 이빨에다 막 부딪히면서 막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더 커져요. 막 아프면서 커지잖아요. 아유,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이게 어떨 땐 떼내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혓바늘에 뭔가 저기 상처, 염증이 부어가지고 올라오는 게. 근데 이제, 아유, 모르겠다 하고 잊어버려요. 주의를 빼버려요. 주의를 빼버리면 어느덧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 몸에 자꾸 주의를 주면은 이 아픔에, 병에 주의를 주면 계속.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아프고 암이 걸렸다. 그러면 내가 왜 암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더 커지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유머스러운 거, 재밌는 거 막 보고, 그죠? 희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내가 어떻게 재밌는 거, 즐거운 거, 유쾌한 거,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웃고 즐기고 그랬을 때 이제 또 달라진다라는 아무래도 내 주의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서 살면서도 근데 그게 이런 것들이 꼭 모험과 이런 거 아니더라도 자꾸 요새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게 먼저 이렇게 생각이 떠올랐더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뭘 사안을 봐도, 왜 그러지? 했다. 맞다. 그래, 좋아졌어. 좋았어. 좋아지고 있는 부정적인 것보다 무조건 부정적인 걸 많이 봤더라면, 걱정, 근심을 많이 했더라면, 그게 바뀌어가면서 걱정, 근심보다도, 희망적인 거, 장점, 달라진 것을 보는 그 시각이 각도가 조금 더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생각하는 상태가 점차 직관적 이해로 대체되면서 생각하는 상태가 직관적인 이해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이래서 저래서 막 하고 화나고 200 이하에 있을 때는 화나는 거, 그건 내 생각 신념 안에서 작동되는 거잖아요. 근데 점차 직관적인 이해로 대체되면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직관적으로 사라지고 시간이 흐르면 생각하는 상태와 그 정신적 과정은 생각하는 상태, 에고가 이론적으로 막 생각하는 상태와 정신적인 과정에서의 자연 발생적이고 직관적인 아는 상태로 대체된다. 생각하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로 직관적으로 대체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알아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알아가는 상태로 대체가 되는데 사업도 그런 것 같아요. 사업도 저는 이게 무슨 뭘까? 이 세상이, 온라인 세상이 뭘까 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듣기 싫을 때도 있고 이제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점점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상태에서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상태가 되다가 점점 머리로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는 머리로, 뇌로 작동해서 이제 어떤 이성적인 어떤 생각을 한다면 직관적인 아는 상태로 내려가는 거는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상태.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는 건너뛴다. 논리는 건너뛴다. 직관적으로 아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미팅할 때도 보면 제가 가슴으로 좀 내려와서 설명하는 거, 앞전에 이해한 거로 설명했던 거, 이게 달라지는 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는 상태로 점점 내려온다. 계속 더. 그렇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다. 안다고 해서 100% 안다는 게 아니라 이 직관적인 가슴으로 조금씩 내려오고 완전히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논리가 건너뛰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높은 진동 수준에서 우주의 만물이 다른 만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의 만물이 다른 만물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동에 따라서 에너지와 에너지이기 때문에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진동을 전하는 거죠. 설명하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는 진동이 약한 거예요. 설명하는 건 약한 거예요. 근데 완전히 제가 안 그래도 이걸 생각을 했는데 음, 이게 생각하는 건 진동수가 약하고요. 진짜 가슴으로 내려와야 진동이 엄청, 이 파동 자체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고 있는 이해는 서로 연결된 장으로서 계시처럼 펼쳐진다. 그래서 그 에너지 장에 들어오는 거와 그냥 중으로 들어서 이해하는 거와 안 듣는 거보다는 낫지만 그 장 안에 있는 거, 장 안에 있으면서 내가 어떤 에너지로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받아들임이 좀 다르겠죠. 근데 이 진동에 그 선생님이 강의하실 때 그 진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고 있을 때 저렇게 열정적이진 않는데 나는 사업 얘기하셔도 나는 저렇지는 않는데 아직 모르는 게 많구나. 가슴으로 안 내려왔구나.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선생님이 그 진동을 주시면서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진동이 있어요. 이게 완전 진동이 있는데 그 안에서 진동이 이제 모르게 이제 에너지 장으로 이제 오죠. 그냥 이 진동 자체가. 이 진동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 머리로 이해를 하면서 이제 그 진동, 에너지 장의 진동이 그 진동이 내가 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진동을 그 진동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또 전달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이해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장으로 되어 있어서 계시처럼 펼쳐진다. 계시처럼. 그래서 중간에 어, 강하게 내려오다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약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 확고한 이 또 진동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있으면 계속 완전히 하나하나 단계별로 다 있으면 완벽하게 엄청난 큰 진동수가 펼쳐지겠죠. 네. 그래서 아는 작용은 한정된 부분에서가 아니라 아는 부분은 여기서 가슴으로 진동을 내가 느껴서 전달되는 부분은 전체를 망라해 이루어진다.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망라해서 이루어진다. 더불어 내면의 고요 덕분에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비언어적 차원에서 감지할 수 있게 된다. 내면의 고요함 덕분에 진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면의 고요함. 그렇죠? 무기력한 게 아니잖아요. 평화로운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비언어적인 차원에서 그냥 감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 감지하면서 내 문제를 계속 해결을 또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놀라울 것도 없어진다. 놀라울 것도 없어지고 부정적인 감정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것은 작은 자아를 초월해서 이 작은 자아가 큰 나에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큰 나에, 큰 진동에 흡수되어 있을 때 작은 자아가. 근데 내 생각을 자꾸 내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내 생각을 자꾸 브레이크를 밟는 거야. 내 생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냥 있으면 흘러가는 물결에 따라가는데 그 자꾸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내가 지연을 시키는 거죠. 내가 지연을 시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감정 현상이 완전히 바뀐다. 예를 들어 누가 죽는 일은 비탄에 빠지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낙심하거나 애석해 할 일들로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누가 죽은 거는 비탄에 빠지기보다는 일시적인 낙심으로 잊어버리는데 그 사랑의 진동수는 오래오래 간다는 거예요.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 예. 내일은 또 무조건적인 사랑 540이네요. 그렇죠? 사랑이 진짜 모든 내면에 있는 그 진동, 파급력이 엄청 크다라는 거. 그래서 병도 고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도 사랑이 내면에 있는 것이 드러날 때까지 먹구름을 거둘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오늘도 각성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내일 대구에서 수업이 있고요. 목요일 날 서울 수업이 목요일 날 네,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석하셨으면 좋겠고 요번 주 토요일, 일요일이 문경에서 성공 관련된 시크릿을 하는 날입니다. 네. 많이들 들으셔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